빨리 좀 해줘요. 내 재산은 너희들 못 줘. 집들이에 초대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시어머니에게는 그것이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저기요, 테이블 좀 닦아주시겠어요? 며느리 박수연은 손님들 앞에서 시어머니를 손가락으로 지시했습니다. 어머님, 김치 썰기 좀 더 곱게요. 명령투의 말들, 가사도우미 취급, 그리고 작은 아이용 테이블에 앉혀진 시어머니. 한정임은 휴지통에서 충격적인 메모를 발견합니다. 오늘은 조용히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역할 잘 부탁드려요.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무시한 시어머니가 누구인지. 일주일 후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참았던 것이 다 터진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집들이 날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한정임은 아들 강민우의 새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3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깨끗했습니다. 밝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며느리 박수연이 나왔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왔다. 정임은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손님들이 몇 명 와 있었습니다. 친척들이었습니다. 수연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정임은 인사했습니다. 손님들도 인사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소파에 앉으려 했습니다. 그때 수연이 말했습니다. 저기요, 그쪽은 테이블 좀 닦아주시겠어요? 손가락으로 방향을 짚었습니다. 식탁을 가리켰습니다. 정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순간 말을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임을 봤습니다. 나한테 하는 말인가? 정임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계속 정임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여전히 식탁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망신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행주를 집어들었습니다. 식탁으로 갔습니다. 닦기 시작했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수연이 시킨 음식 준비가 쌓여 있었습니다. 야채도 있었습니다. 고기도 있었습니다. 설거지도 쌓여 있었습니다. 조리대 옆에는 아들 민우도 있었습니다.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정임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여기 국물 좀 덜어주세요. 수연이 또 말했습니다. 정임에게 그릇을 건넸습니다. 정임은 받았습니다. 국물을 덜어냈습니다. 어머님, 김치 썰기 좀 더 곱게요. 명령투였습니다.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지시였습니다. 정임은 김치를 다시 썰었습니다. 더 곱게 썰었습니다. 친척들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어색한 공기였습니다. 누군가 기침을 했습니다. 누군가 핸드폰을 봤습니다. 불편했습니다. 정임의 손끝이 아주 조금 떨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계속 일했습니다. 거실 조명은 환했습니다. 밝았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임에게만 유독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 보였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수연은 손님들 사이를 누비며 싱긋 웃었습니다. 밝게 웃었습니다. 친절했습니다. 모두 앞에서는 싹싹한 며느리처럼 행동했습니다. 드세요, 드세요. 많이 준비했어요. 아, 이건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맛있어요. 손님들은 칭찬했습니다. 와, 며느리 요리 솜씨 좋네요. 정말 맛있어요. 수연은 계속 웃었습니다. 겸손한 척했습니다. 아니에요, 별로예요. 하지만 기분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임과 눈이 마주치면 표정이 단숨에 사라졌습니다. 웃음이 없어졌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무시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부엌 쪽에서만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정임에게만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아니죠? 정임이 접시를 놓으려 하자 수연이 말했습니다. 틀렸다는 투였습니다. 정임은 접시를 다시 들었습니다. 다른 곳에 놓았습니다. 아, 모르시면 제가 할게요. 미묘한 비아냥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정임이 뭔가 하려 할 때마다 수연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임은 모르는 사람처럼 취급당했습니다. 손님들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눈치챘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었습니다. 며느리 요리가 정말 좋네요. 한 친척이 말했습니다. 수연을 칭찬했습니다. 그 말은 정임에게 칼끝처럼 스며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잘한다. 시어머니는 아니다. 그런 의미로 들렸습니다. 테이블에 앉을 자리가 있었습니다.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정임도 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정임에게 계속 일거리를 던졌습니다. 어머님, 저기 물 좀 채워주세요. 어머님, 휴지 좀 가져다 주세요. 어머님, 쓰레기 좀 버려주세요. 끊임없는 지시였습니다. 정임은 쉴 수 없었습니다. 계속 움직였습니다. 일했습니다. 마치 고용된 가사도우미처럼. 민우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행동을 막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외면했습니다. 정임은 부엌에서 혼자 일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음식을 담았습니다. 치웠습니다. 손이 아팠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습니다. 정임은 여전히 부엌에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거실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그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멀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은 저 자리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투명 인간 같았습니다. 음식이 거의 다 차려졌습니다. 2시간쯤 지났습니다. 정임은 계속 일했습니다. 쉬지 못했습니다. 손이 저렸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드디어 모든 음식이 테이블에 올라갔습니다. 화려했습니다. 맛있어 보였습니다. 손님들이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푸짐하네요. 수연 씨 대단해요. 수연은 웃었습니다. 겸손한 척했습니다. 별로 아니에요. 하지만 뿌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임은 부엌에서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이제 앉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테이블로 갔습니다. 빈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때 수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저쪽 작은 테이블 쓰시면 돼요. 손가락으로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작은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낮은 테이블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앉는 테이블이었습니다. 여긴 자리 모자라서요. 수연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해하는 표정도 없었습니다. 당연하다는 투였습니다. 정임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작은 테이블, 구석, 혼자. 손님들은 큰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만 따로였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도 눈치챘습니다. 어색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누군가 기침했습니다. 누군가 물을 마셨습니다. 수연은 이미 돌아서서 손님들과 환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정임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강민우는 어색함에 젓가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니를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무서웠습니다. 눈치가 보였습니다. 정임이 작은 테이블로 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손님 한 명이 난처하게 말했습니다. 아유, 저기.
정임 씨가 왜 거기를? 나이 많은 친척이었습니다. 불편해 보였습니다. 정임을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그 말마저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이 편하시대요. 작은 테이블이 더 편하시다고 하셨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임은 그런 말 한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태연했습니다. 친척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못 본 척 했습니다. 정임은 말없이 작은 테이블로 갔습니다. 낮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릎을 구부렸습니다.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접시에 음식을 담았습니다. 국그릇도 있었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정임은 식욕이 없었습니다. 큰 테이블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님들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즐거워 보였습니다. 수연도 웃고 있었습니다. 민우도 웃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혼자였습니다.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테이블 위 국그릇 김만 희미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식탁 위 웃음소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정임의 귀에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음식을 집었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습니다. 삼켰습니다. 하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삼키기만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손님들이 배불러 했습니다. 만족해 했습니다. 잘 먹었어요. 수연 씨, 요리 정말 맛있었어요.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수연은 기뻐했습니다. 웃었습니다. 정임은 작은 테이블에서 일어났습니다. 접시를 들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져갔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또 일이었습니다. 저녁 9시쯤 되었습니다. 집들이가 끝났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인사하며 나갔습니다. 잘 먹었어요. 다음에 또 와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수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민우는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쿠션을 정리했습니다.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정임은 부엌에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접시가 많았습니다. 그릇도 많았습니다. 냄비도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설거지 소리, 그것만 들렸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정임은 천천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다 끝내고 싶었습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습니다. 설거지가 거의 끝났습니다. 마지막 냄비를 씻었습니다. 헹궜습니다. 선반에 올려놓았습니다.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조리대를 닦았습니다. 싱크대도 닦았습니다. 바닥도 닦았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려고 휴지통을 봤습니다.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지통 옆에 버려진 작은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구겨진 봉투였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임은 주웠습니다. 봉투를 펼쳤습니다. 뭔가 써 있었습니다. 가정부 알바비.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볼펜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정임은 멈췄습니다. 가정부? 알바? 무슨 뜻일까? 봉투 안을 봤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30,000원쯤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모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정임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읽었습니다. 오늘은 조용히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역할 잘 부탁드려요.
정임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역할, 알바, 급여, 수연이 쓴 메모였습니다. 정임을 가정부처럼 고용한 것이었습니다. 돈을 주고 일을 시킨 것이었습니다. 정임은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나를 이렇게 생각했구나. 정임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떠올랐습니다. 손가락으로 지시받은 것, 명령당한 것, 작은 테이블에 앉은 것, 모두가 이해되었습니다. 수연은 정임을 가정부로 본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돈 주고 부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임은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수연이 손님들에게 보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민우 핸드폰으로 본 것이었습니다. 아까 민우가 화장실 간 사이 본 것이었습니다.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오늘 집들이에 시어머니 오시는데 좀 촌스러우시고 말이 많으실 수 있어요. 미리 양해 부탁드려요. 또 다른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조금 민망할 수 있는데 이해해 주세요. 제가 잘 관리할게요. 정임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복도 불빛 아래서 메모지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봉투도 접었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잊지 않기 위한 증거였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가슴도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가 단단해졌습니다.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정임은 일어났습니다. 부엌을 나왔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수연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 이제 갈게. 정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네. 조심히 가세요. 형식적인 인사였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다시 핸드폰을 봤습니다. 민우가 나왔습니다. 엄마, 택시 불러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버스 타고 갈게. 정임은 신발을 신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습니다. 정임은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앉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주머니 속 봉투를 만졌습니다. 아직 있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잊지 않을 거야. 절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임은 조용히 지냈습니다. 민우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많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할지, 어떻게 대응할지. 목요일이었습니다. 민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회사 모임 있는데 같이 갈래요? 회사 모임? 네, 대표님이 직원 가족들 초대하신대요. 엄마도 오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 갈게. 정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정임은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이었습니다. 깔끔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호텔로 갔습니다. 큰 호텔이었습니다. 연회장이 있었습니다. 민우 회사 행사였습니다. 민우와 수연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응. 정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수연은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형식적이었습니다.
연회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직원들과 가족들이었습니다. 테이블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음식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우 옆에 정임이 앉았습니다. 수연도 앉았습니다.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나왔습니다. 인사말을 했습니다. 회사 소개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기업 대표가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50대 남성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었습니다.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대표가 인사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쳤습니다. 대표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회사 이야기, 직원들에 대한 감사, 가족들에 대한 감사. 그러다 갑자기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테이블 사이를 걸었습니다. 사람들과 악수했습니다. 인사했습니다. 정임이 앉은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민우를 봤습니다. 강민우 씨, 잘 지내시죠? 네, 대표님. 잘 지냅니다. 가족분들도 오셨네요. 대표가 수연을 봤습니다.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정임을 봤습니다. 순간 대표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대표가 활짝 웃었습니다. 정임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다시 뵙네요. 정임은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는 기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민우도 놀랐습니다. 수연도 놀랐습니다. 왜 대표가 정임을 아는지 몰랐습니다. 지난번 봉사활동 너무 감명 깊었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대표가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정임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표는 민우를 봤습니다. 수연도 봤습니다. 수연 씨, 시어머님이 기부금 3억 내신 거 전에 듣고 정말 놀랐어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임을 봤습니다. 3억? 기부금.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수연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우도 놀랐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3억? 엄마가? 정임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냥 제 작은 집을 하나 팔았죠. 별거 아닙니다. 작은 집 팔았다. 3억?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큰일이십니다. 그 돈으로 아이들 장학금 만드신 거 알고 있습니다. 존경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정임에게 쏟아지는 시선들이었습니다. 존경의 시선이었습니다. 수연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시어머니가 결코 하인 취급할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재력가였다는 것을,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대표는 다시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행사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가 멍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우는 정임을 봤습니다. 엄마, 그 이야기는 처음 듣는데 너한테 말할 필요 없었어. 정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행사가 끝났습니다. 저녁 9시쯤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사하며 떠났습니다. 민우와 수연도 정임과 함께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민우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수연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정임은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저 엔진 소리만 들렸습니다. 수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3억, 기부금, 봉사활동, 존경, 내가 무시한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다니. 민우도 말이 없었습니다. 운전만 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핸들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건물들이 지나갔습니다. 30분쯤 지났습니다. 민우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주차했습니다. 엔진을 껐습니다. 엄마, 올라오실래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할 말이 있어. 세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불을 켰습니다. 밝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무겁습니다. 수연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소파에 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임이 말했습니다. 수연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수연은 멈췄습니다. 정임을 봤습니다. 정임의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네, 어머니. 수연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정임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연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민우는 서 있었습니다.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임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봉투였습니다. 일주일 전 집들이 날 주운 봉투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수연은 봉투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건, 이거 내가 버린 거지? 정임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수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떨었습니다. 손이 떨었습니다. 가정부 알바 급여라고 써 있더라. 그리고 메모도 있었어. 정임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읽었습니다. 오늘은 조용히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역할 잘 부탁드려요. 메모를 수연 앞으로 밀었습니다. 수연은 메모를 봤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그건 내가 날 어떻게 생각했는지 난 이미 다 봤다. 정임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단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집들이 날 손님들 앞에서 나한테 손가락으로 지시했지. 테이블 닦으라고, 국물 덜어라고, 김치 썰기 더 곱게 하라고. 정임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테이블에 앉혔지. 아이들 테이블에. 손님들은 다 큰 테이블에 앉았는데 나만 구석에 혼자. 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왜 그랬어? 정임이 물었습니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나를 그렇게 대했어? 내가 뭘 잘못했어? 수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울기만 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수연이가 잘못했어요.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너도 가만히 있었잖아. 정임은 아들을 봤습니다. 차갑게 봤습니다. 내 아내가 나를 그렇게 대하는데 너는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봤어. 외면했어. 민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임은 다시 수연을 봤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내 시어머니지만 사람이야. 존중받아야 해. 무시당할 이유가 없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연은 계속 사과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임은 메모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수연에게 건넸습니다. 내가 버린 메모 그대로 돌려줄게. 잊지 마. 내가 날 어떻게 대했는지. 수연의 손등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메모를 받았습니다. 쥐었습니다. 구겨졌습니다. 그리고 손님들한테 보낸 메시지도 봤어. 나를 촌스럽다고 했지. 말이 많다고 했지. 민망하다고 했지. 수연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두 자신이 한 일이었습니다. 정임은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갈게. 할 말은 다 했어. 어머니. 수연이 일어났습니다. 정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임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우가 따라왔습니다. 엄마, 택시 불러드릴게요. 아니, 괜찮아. 정임은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려 했습니다. 엄마. 민우가 불렀습니다. 정임은 잠시 멈췄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민우야, 너도 생각해봐. 내 아내가 내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게 맞는 건지. 정임은 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민우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정임은 민우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민우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수연은 불안했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3억을 기부했다는 것, 재력가라는 것, 자신이 그런 사람을 무시했다는 것, 재산이 얼마나 있을까? 집도 있다고 했어. 팔았다고 했어. 그럼 다른 집도 있는 거야? 수연은 욕심이 났습니다. 재산이 탐났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시어머니를 너무 심하게 대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관계를 회복하지? 월요일이었습니다. 정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민우였습니다. 엄마, 오늘 시간 있으세요? 잠깐 만나고 싶은데. 무슨 일인데? 그냥 할 말이 있어서요. 정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후 2시에 우리 집으로 와. 네, 엄마. 갈게요. 오후 2시. 민우가 정임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주택이었습니다.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오래되었지만 깨끗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정임이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민우는 들어갔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앉았습니다. 정임은 차를 준비했습니다. 2잔을 가져왔습니다.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마주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정임이 물었습니다. 민우는 잠시 말을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 수연이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도 잘못했어요. 알아. 용서해 주세요. 수연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자책하고 있어요. 정임은 차를 마셨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다시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수연이가 사과하고 싶어 해요. 정임은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우를 봤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우야, 앞으로 너희 집엔 내가 가지 않겠다. 민우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왜요? 수연이랑 너희 둘이서 잘 살아. 나는 필요 없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는 잊지 않을 거다. 정임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결심한 목소리였습니다. 민우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임은 조용히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민우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통장이야.
민우는 통장을 받습니다. 정임 명의였습니다. 잔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5천만 원쯤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은 너희 몫이 아니다. 정임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집도 있어. 이 집 말고도 2채 더 있어. 전부 내 명의야. 민우는 눈이 커졌습니다.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재산이 많은 줄. 혹시라도 기대했다면 잊어라. 나는 내 재산을 내가 쓸 거야. 기부할 거야. 너희한테는 안 줘. 엄마, 저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정말? 정임은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민우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연은 분명 기대했을 것입니다. 민우야, 너는 내 아들이야. 사랑해. 하지만 내 아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잊을 수 없어. 정임은 통장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지갑에 넣었습니다. 앞으로 나는 나대로 살 거야. 너희는 너희대로 살아. 명절에도 오지 마. 나도 안 갈게. 엄마. 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가봐. 수연한테 내 말 전해. 정임은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갔습니다. 민우도 일어났습니다. 따라갔습니다.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정임은 문을 열었습니다. 민우를 봤습니다. 너희가 먼저 날 버렸어. 가정부 취급하면서. 민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임은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하얗게 쌓였습니다. 정임은 작은 주택 마당에 나왔습니다. 쌓인 눈을 천천히 쓸어냈습니다. 비지를 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민우에게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몇 번 전화했습니다. 문자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 건강해라. 그뿐이었습니다. 만나자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민우도 더 이상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거리를 두었습니다. 정임은 괜찮았습니다. 혼자가 편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무시당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임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잔치국수를 끓이기로 했습니다. 물을 끓였습니다. 국수를 넣었습니다. 멸치 육수를 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국수를 건져냈습니다. 그릇에 담았습니다. 육수를 부었습니다. 계란도 올렸습니다. 김도 올렸습니다. 파도 올렸습니다.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혼자 앉았습니다.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내렸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작은 창문 사이로 따뜻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거실 불빛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전화도 없었습니다. 노크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밤 공기만 흘렀습니다. 정임은 국수 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고소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혼자 먹는 국수였지만 행복했습니다. 누구에게 지시받지 않았습니다. 무시당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테이블에 앉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명령도 멸시도 받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집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평온이 내려앉았습니다. 조용한 평온, 따뜻한 평온. 정임은 국수를 다 먹었습니다.
그릇을 치웠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드라마를 봤습니다. 편하게 봤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마당에 쌓였습니다. 하얗게 덮였습니다. 정임은 창가에 섰습니다. 눈을 바라봤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산다. 정임은 생각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아무도 자신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지켰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불을 덮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깊은 잠이었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눈은 밤새 내렸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같았습니다. 정임은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상쾌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임의 새로운 삶이 계속되었습니다. 평온하게, 자유롭게, 존중받으며.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집들이에 초대받았습니다. 하지만 한정임에게는 악몽이었습니다. 며느리 박수연은 손님들 앞에서 손가락으로 지시했습니다. 저기요, 테이블 좀 닦아주시겠어요? 가사도우미처럼 부렸습니다. 작은 아이용 테이블에 혼자 앉혔습니다. 정임은 휴지통에서 충격적인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가정부 알바 급여. 어머님 역할 잘 부탁드려요. 하지만 일주일 후 회사 모임에서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시어머님이 기부금 3억 내신 거 전해 듣고 놀랐어요. 수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시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정임은 며느리에게 메모를 돌려줬습니다. 내가 날 어떻게 생각했는지 다 봤다. 그리고 아들에게 선언했습니다. 내 재산은 너희 몫이 아니다. 눈 내리는 밤, 정임은 혼자 잔치국수를 끓였습니다. 누구의 명령도 멸시도 받지 않는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언제나 건강하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